셋째 주 카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버 기업 리뷰인데요. 25년 5월 셋째 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 위협이 관세 리스크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추이를 보였고, 그래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커버 기업들도 주가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15.59%, 그 다음에 이제 24년 11월부터 누적하면은 30.27% 정도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평균은 7.72%, 그래서 이번 분기 초과 수익률은 7.87%를 기록 중이고, 그다음에 2024년 11월부터 누적하게 되면은 초과 수익률은 26.2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이 반등하게 되는 그런 국면일수록 수익률 차별화가 좀 힘든데, 이번 주에는 국장이 좀 이제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 주식이 좀 힘을 내줘가지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카상품 서비스는 잘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출도 이제 제가 역산해본 바에 따르면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매출 2% 미스가 큰 그림에서 성장 추이에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시장이 이제 충분히 인식해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주가가 한 206달러, 205달러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202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시장이 이제 2% 미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좀 회복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리미틀리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까지 커버하는 이유는 이제 3분기에 좀 추가를 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고, 리미틀리 글로벌은 이번 매도 뉴스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리미틀리 글로벌이 무슨 신약 임상충인 기업도 아니고 임원이 시장 참여자에 비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점은 좀 비합리적인 하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원 정도 주식을 매도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주가를 이렇게 내린 건지 큰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 송금에 5% 정도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미국 공화당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디지털 송금 같은 경우에는 비디지털 송금에 비해서 인적인 검증 절차가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쟁력이 올라가는 이벤트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내려갈수록 더 싸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것이 가치 투자자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리미틀리 글로벌 같은 경우에 좀 더 내리면은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식 관련 공약이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큰 정부, 경제 민주화 이런 거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고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 달성, 불공정 거래 근절, 상법 개정, 주주보호 장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이런 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업의 수익력을 개선할 수 있을까 관점에서는 좀 호적인 정권이 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사실 그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작년 그 하반기에 되게 좀 힘들었었는데 아직도 민주당에는 금투세를 밀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계속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폐지된 금투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상황이나 재정지표 등을 봐가면서 새 정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진성준 이분이.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이제 국회 180석에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들이 금투세를 추진하는 거를 막을 장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속으면은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은 속은 놈이 잘못이고 세 번 속으면 속은 놈이 공범이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로서 이런 리스크를 지는 용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스닥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비중을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리스크 헤칭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유통 관련해가지고 다이소 뉴스를 올려주셨는데 이제 미국식 드러그스토어가 이제 국내 의약품 유통 채널로 강화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내수는 시장이 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유의미한 성장 내러티브로 작동하기는 이제 어떤 BM이라고 하더라도 성장 내러티브로 작동하기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공유해왔던 바로는 건기식 ODM 같은 경우에 제품 차별화가 곤란하고 좀 해자가 낮은 편이어가지고 유통 플랫폼에서 어떻게 판촉을 해주느냐 여기에 실적이 너무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별 유통 채널 분석에 대해서는 GPT를 활용해가지고 카페에 글을 남겼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드러그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대형 체인 약국 위주로 이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EU,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역할이 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 개인 약국의 비중이 높다 이 정도로 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JBM 같이 뭐 약국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BM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데 투자할 때 활용 가능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됐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로봇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세함과 정확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에 한 몇십억 정도의 연간 그 유지 비용이 몇 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2, 3억 정도 든다고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절개 면적을 분산하고 극소에서 수술을 하는 등 수동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창의적 방식의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로봇 수술이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선두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에 서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상당한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굉장히 100이 넘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률은 아직도 충분히 가파르고 타깃 시장은 수술이 필요한 이제 광범위한 의료 수술 시장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 이제 의사들의 수술을 100% 대체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제 OECD만 기준으로 봐도 의사 수가 481만 명 정도 되니까 이제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남았지 않았을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 이제 기기가 아직 10,000대 내외 정도밖에 판매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 수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고 갈 길이 한참 남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리포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존슨앤존슨이나 메트로닉, 뉴럴링크 같은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장에서 반도체에 이제 그 관세를 매긴다라고 했다가 안 매긴다고 하니까 관세 리스크 해소에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CXMT의 DDR5 생산 능력이 확장되고 있고, 그다음에 AI 트렌드의 초점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해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고려해봤을 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점에서는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 밸류체인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소부장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실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거의 어떠한 실효성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 전에 칩 재고를 축적하려는 수요 때문에 4월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투자가 계속 이어지기는 해야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TSMC가 최대 수혜주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 시장의 선호와 궁극적으로는 돈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들 있잖아요.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1차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그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이제 인프라나 아니면 시설 투자, 하드웨어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한 달이 거쳐가지고 이제 돈의 흐름이 오게 되니까 이제 협상력이 높은 거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이고, 이제 얘네들이 갑의 입장에서 하드웨어를 투자할지 어떤 하드웨어를 투자할지 결정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더 이제 멀리 가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마는 담배인데요. 저는 뭐 담배를 피워본 적은 없지만 담배를 끊은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라 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만큼 금연이 힘들다는 뜻이니까 이걸 BM으로 하는 회사는 해서가 굳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K담배의 경쟁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데, 이제 그거는 현상이고, 이제 경쟁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게 된다면은 좀 투자해봄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좀 답을 주시면은 저도 좀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GPT에 좀 도움을 얻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LTO 이번 주 리뷰였습니다. 그러면은 1분 정도 쉬었다가 돌아와서 Q&A 진행해보고 이번 주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